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요 요인들이 좀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앞선 그 두 가지 요인 이외에는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과 같은 개별 네. 기업적인 이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컨택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러면 언택 관련주 쪽에서 컨택 관련주로 이전이 되고, 언택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3분기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시장이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근 11월 들어서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긴급 점검 차원에서 최근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요 요인들이 좀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두 번째는 백신 개발이 성공했거나 임박한 거.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 개별 기업적인 이슈 요인들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인데, 올해 증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런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 대선 관련 정치적 노이즈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바이든이 거의 확정적인 그런 상태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당초 우려됐던 빅테크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나 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점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 개발이 이미 성공했거나 임박한 거. 네네. 파이저와 모더나가 효용성이 높은 백신 개발을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백신 개발은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경제 정상화를 의미하는 네. 거니까 그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선 그 두 가지 요인 이외에는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과 같은 개별 네. 기업적인 이슈.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 업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등도 글로벌 증시에 부수적으로 상승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백신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속도가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주식 시장이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연말 이제 전략이라든가 그 연말을 넘어서 내년 연초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다만 내년 한 해 전체적인 좀 긴 텀에서의 흐름을 좀 점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내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글로벌 GDP의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내년 2분기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신 개발, 백신의 효용성, 아니면 코로나 상황 등등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일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적인 경책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 여건은 여전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신정부 등장이나 아니면 백신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등등이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밝게 유지시켜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 해 전체로 놓고 봐서는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주식이 여전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고, 글로벌 주식의 가운데서는 이머징이든 선진국이든 지역 혹은 국가 구분 없이 여전히
거의 모든 국가에 네. 대한 전망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식 자산 이외에는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채권이나 금 혹은 달러에 대해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 편이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은 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속도가 지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긍정적으로 과하게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물론 변동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시장에서 우려사항들은 첫 번째는 뭐 코로나하고 백신 문제는 계속해서 주목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후퇴 내지는 엑시트 우려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부채 문제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네. 악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시장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기대보다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앞서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백신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은 모더나와 파이자의 백신 효용성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효용성이 90%냐, 94%냐, 100%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당초 기대보다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는 거는 백신 효용성이 학계에서는 60% 내외만 돼도 높다라고 봤었는데 네. 그 부분이 뭐 90% 넘어서 100%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백신 효용률이 그거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높은 효용성, 빠른 생산 폭넓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시장은 가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백신 효용률이 그거보다 낮을 경우에는 네네.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약간 실망할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개발이 경제 정상화 여부를 앞당기는지 아니면 늦출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내년에 계속 주시를 해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후퇴 내지는 엑싯 가능성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 정책은 다소 후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요인은 후퇴가 조금 될 것이고요. 통화 정책 부분은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네. 수준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시중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혹은 통화 정책이 네. 후퇴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인데 연준은 어차피 2023년까지 금리를 묶어두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해둔 상태인데 미국의 정부가 바뀌고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을 시장 한 발 앞서서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마저도 후퇴하는 거 아닐까? 혹은 엑시트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이 조금씩 쉬어가는 국면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백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다뤄왔고 이미 이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각국 정부마다 지금 부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 리스크가 벌써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잠비아 같은 데가 국가 디폴트가 났고 중국의 국영 기업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있고 유럽들도 EU 수준을 넘어서는 부채들이 많이 증가한 국가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혹은 통화 정책이 변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혹은 도미노를 야기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 통상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무위기가 뒤따랐던 게 통상적이었죠.
가장 가까운 예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도 뒤따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재판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채가 그렇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채 관리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2012년에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낮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결국 뭐 선진국이나 뭐 중국 포함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봐서 최근에 특히 선진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이머징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한국 포함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 주요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머징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게 이머징 증시 고유한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 리스크 해소나 백신 개발 가능성 등등이 이머징 증시에도 공통으로 영향을 준 것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뭐 백신 개발이 된다, 대선 리스크 해소됐다라고 하면 위험 선호도가 살아나기 마련이고, 글로벌 증시 내에서 상대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징 증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가 약하게 되면 빗달러와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통화적인 측면도 이머징 증시의 강세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안정 궤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이 질적으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언택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는 부분들이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질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언택 관련주들의 경우에 또 그 부분에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올해 목격했던 게 코로나는 언택이고 빅테크고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등식 관계가 정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컨택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러면 언택 관련주 쪽에서 컨택 관련주로 이전이 되고, 언택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디지털 시프트라는 게 불가역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언택 관련주, 플랫폼 기업 들의 추세까지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코로나 상황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집에서 홈트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많이 변하겠느냐. 기존에 10% 정도만 사람들이, 미국인들은 온라인 쇼핑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으로 15%가 됐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 해보니 싸고 편하더라 라는 부분들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오프라인 쇼핑으로 많이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 소비자 이외의 기업들도 온라인화로 대응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글로벌 업종 가운데서 온라인 전환율이 굉장히 빠른 업종이 소매나 금융, 엔터테인먼트 업종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진행된 온라인화가 10년에 걸쳐서 진행됐을 온라인화다, 디지털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단 3개월로 단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 오프라인 상황 혹은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불가역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컨택 상황으로 직결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택 관련주들, 빅테크 혹은 플랫폼 기업들의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변화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뿐이지 그 부분이 다시 옛날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결국 시장의 중심이 뭐 언택트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게 저변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정도이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옛날처럼 변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회귀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긴 그림을 그리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도 시장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1분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가 나오면 한번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12월 그 전략 부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자료가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